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의 맞서면 어떻게 되는지를 캐나다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역전쟁 하다가 올해 재정적자가 70조 원, 캐나다 달러로 700억 달러 이렇게 된답니다. 블룸버그의 경제학자들이 오늘 전망을 한 겁니다. GDP를 2% 정도 차지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카니가 캐나다의 총리인데요. 산업 지원, 노동자 지원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재정 적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빚을 지면서 그 빚이 나중에 하나의 추수를 할 수 있는 곡식이 될 것이다. 지금 씨앗을 뿌려야 된다. 씨앗이 없다면 옆집에서 빌려다 뿌려야 된다. 누구 얘기입니까? 이재명. 캐나다도 비슷하죠. 재정 적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계속해서 재정 확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졌느냐? 캐나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세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올까요? 미국과의 무역 전쟁하느냐고 수출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세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말이죠. 반도체만 조금 반짝하지. 사실상 그렇게 삼성전자도 큰 돈을 못 벌었어요. 지금 주가 올라가는 것은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몇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말이죠. 왜 외국 주식만 사고 우리 주식을 안 사느냐라고 말한 이후에 연기금이 우리 주식을 눈치 보면서 살살 몇 종목을 사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지. 정말로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늪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기업 늪에 빠졌습니다. 중소기업 늪에 빠졌습니다. 자영업자 100만 곳이 폐업했습니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석유화학 다 망하고 있습니다. 제철, 철강 50% 관세 두드려 맞으면서 거의 위기, 그렇게 상태에 몰렸습니다. 반도체 조금 있으면 또 관세 시작됩니다. 자동차 이미 25% 관세 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세수가 줄고 돈이 안 돌고 그러면서 빚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국가에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돈을 뿌려야 된다. 곡식을 빌려서라도 밭에 씨앗을 뿌려야 된다. 재정 적자를 걱정을 안 합니다. 돈을 국채를 막 찍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IMF 맞습니다. 그러잖아도 우리나라 지금 애완 보유가 4,16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근데 트럼프는 3,500억 달러를 갖다 박을 합니다. 3년으로 나눠서 박는다 하더라도 1,170억 달러씩 갖다 박아야 됩니다. 지금 그런 협상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이 마치 자기가 영웅이어서 자기 나라를 무지 사랑해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인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광을 팔고 있습니다만은 도대체 사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큰 틀에서 왜 그런 합의를 했습니까? 처음에 큰 틀에서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 LNG를 사오고 4,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투자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놓고 나서는 가가지고서 사인하려고 하다가 어이쿠야 하고서 사인을 안 하고 온 건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협상이 엄청 성공한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말했고 강효정 대변인은 사인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협상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했고 피스메이커가 어떻고 페이스메이커가 어떻고 외교 천재니 이치하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들통났습니다. 다 들통나고 지금 관세 협상 난항에 빠졌고 주둔비 올려줘야 되고 방위비 올려야 되고 큰일 났습니다. 돈은 없고 국가는 텅텅 볐는데 쓸 데는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찍어가지고 다시 소비 쿠폰을 다시 또 2차로 뿌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소비 쿠폰을 뿌리지 않으면 지지율이 뚝뚝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지지율을 붙잡아야 되니까. 지지율이 40% 떨어지고 30, 20으로 가는 순간 재판이 재개되고 깜빵 가야 되니까.
이재명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재명이 지금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지난번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 완전히 이거 사색이 놀았던데요. 정청래는 말 안 듣고 지멋대로 정청래가 지금 조희대를 압박하는 것도 이재명이하고 뭐 잘 보려고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정청래하고 추미애하고 같은 편 먹었습니다. 이재명하고는 사실은 결이 다릅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런 겁니다. 이재명하고 정청래는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김어준하고 이재명도 사실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비겁거립니다. 그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재정 적자는 막 커가는데,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이제 수출 줄어들 거고 수입은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적자가 날 거고 그러면 이제 재정 적자가 날 거고 돈이 없는데 돈을 써야 되고 막 뿌리고 그러면 계속해서 빚은 늘어날 거고 그럼 2030이 폭발할 겁니다. 2030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우리나라들의 나라야. 우리가 더 살 날이 많아. 니들은 조금 있으면 소위 막말로 하면 말이야. 좀 뭐 이렇게 막말 안 하겠습니다. 니들은 조금 있으면 죽겠지만 die. 하지만 나는 더 살아야 돼. 니들 20년만 있으면 다 죽잖아. 20년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40년, 50년 이렇게 오래 살아야 돼. 우리가 살아야 될 나라야. 니들 마음대로 왜 빚을 지는 거야? 그게 네팔 아닙니까? 똑같아요. 프랑스도 똑같아요. 지금 다 똑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젊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뭐야 니들 도대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이 2030 애들이 계속해서 빚을 막 찍어내면 다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계속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혁명도 2030이 일으킬 겁니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적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30이 지금 지금 찰리 커크의 죽음 똑같은 겁니다. 2030이 지금 이제 미국도 4050을 싸웠거든요. 60 초반까지. 그런데 2030이 다시 나라를 갖다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찬가지입니다. 2030이 해낼 겁니다. 저는 2030에 기대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빚을 지면 글쎄요, 2030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서 캐나다가 엄청난 재정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금 거의 저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저 총리도 조금 있으면 쫓겨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왜 그렇게 엄청난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고요? 트럼프하고 맞서다가. 트럼프에 맞서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만약에 트럼프에 맞선다면, 이재명이 트럼프에 맞선다면 한국은 캐나다보다도 더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캐나다는 그래도 바로 미국 옆에 있고 나름대로 그래도 이 서방 선진국으로 그래도 경제 규모도 뭐 아주 크진 않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이 선진국 대열에 쓰는 나라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견디지만 대한민국이 만약에 트럼프에게 맞서다가 찍힌다?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nothing. 뭐가 있습니까? 기술 그 조금 있는 거?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nothing. 트럼프에 맞서다가 캐나다 꼴 당한다. 캐나다 거보다 더 심한 꼴을 당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에 대한 응원은 좋아요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